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5월 12일 방송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조금씩 벗어나는 미국 증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 발언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지금은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6월과 8월 사이에 두 차례나 세 차례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 이슈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오기 시작하면 미국 증시는 상당 기간의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평가받는 양자주는 이러한 시기에 더욱 큰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험 자산의 가장 대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지금 바닥을 찍고 많이 회복해서 상반기의 마지막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투자자분들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양자 분야에서 IBM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회사들을 제외하고 보면 실적 부문에서 단연 돋보이는 회사가 아이온큐와 D-Wave입니다. 실스크의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D-Wave와 아이온큐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데요. 이 두 회사의 1분기 실적이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실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이온큐는 작년에 에비타 손실이 1억 720만 달러였고 순손실은 3억 3,160만 달러로 크게 확대됐었고요. 반면에 매출이 2023년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했었고 3억 6,38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매출 대비 손실이 큰 편이었지만 아이온큐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 손실 규모가 그렇게 리스크가 크다고는 볼 수 없었고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이죠. 5월 7일 발표된 실적을 업데이트하면요. 아이온큐는 1분기에 매출 757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조금 줄었고 월가 매출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손실 규모도 같이 줄어서 어느 정도 투자자를 안심시켜줬고요. 주당 0.14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시장 추정치인 0.26달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도 인수합병으로 회사의 자산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비용의 증가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구개발 비용과 인수합병에 의한 비용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성 비용의 증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4,306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아이온큐는 올해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7,500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로 발표했고 2분기 매출 전망을 1,6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발표했는데요. 2025년 매출 추정치인 8,542만 달러와 2분기 매출 추정치 1,693만 달러에 부합하면서 2분기 이후부터는 매출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1분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대부분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이온큐가 현재 기준으로 강력한 현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은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투자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는 만큼 항상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D-Wave의 실적도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1분기 D-Wave의 매출이 아이온큐보다도 많은 1,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손실 규모도 작년 동기 대비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1분기 예약이 64% 감소한 160만 달러를 기록해서 작년 4분기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D-Wave는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재무 구조도 월등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30일 기준 3억 4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의 경영도 매우 안정적이고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D-Wave는 양자 회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실제 응용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초전도 어닐링 방식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양자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양자 중소형주 중에서 아이온큐와 함께 양자주 주가를 리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D-Wave의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아이온큐 소식 정리하고 새로운 소식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최근 들어서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AIST 글로벌 R&D 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아이온큐의 양자 클라우드를 활용한 양자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의 양자 상업화를 앞당기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이온큐가 도요타 자동차 계열인 도요타 츠쇼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일본 정부의 양자 지원에 아이온큐와 컨티넘 같은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방부 국방고득연구계획국 DARPA에서 추진하는 연구 프로그램 QBI에 합류하면서 미국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양자 기술 상업화 추진 프로젝트에 2033년을 목표로 다른 주요 회사들과 연구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들을 업데이트하면요. 최근에 아이온큐가 인수합병 관련한 소식들을 전해왔는데요. 우선 하버드대학교 양자 메모리 전문가들이 설립한 보스턴 기반의 스타트업 라이싱크 테크놀로지스 인수를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아이온큐는 라이싱크 기술을 활용해서 광자 상호 연결을 통한 상호 연결성을 가진 양자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QPU 연결 속도를 높이고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백만 큐비트가 구현된 대규모의 상용 양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아이온큐가 IDQ에 대한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죠. 이번 인수를 통해서 IDQ 양자 키 분배 시스템, 양자 난수 생성기, 단일 광자 검출기가 아이온큐의 제품에서 제공되도록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번 라이싱크 인수와 IDQ 인수는 큐비텍 인수와 함께 아이온큐의 양자 네트워크 기술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인수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우주 기반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실스크도 와이즈키와 함께 우주 기반의 양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아이온큐가 이 우주 기반의 양자 네트워킹 분야에 새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펠라의 가치는 3억 1,100만 달러로 평가되고 있고요. 인수는 올해 하반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아이온큐는 채터누가의 에너지 통신 회사인 EPB와 제휴해서 테네시의 EPB 퀀텀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두 회사는 이 센터가 기존의 EPB 퀀텀 네트워크 외에도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양자 컴퓨터를 수용해서 테네시주 채터누가를 미국 최초의 양자 컴퓨터 네트워킹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2,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양자 컴퓨터,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온큐는 채터누가에 사무실을 설립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이온큐는 테네시에서 양자 경제와 아이온큐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점점 양자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메릴랜드 주에서 진행했던 양자 생태계 프로젝트에 이은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아이온큐가 최근에 양자 저항 블록체인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인데요. 실스크도 공을 들이고 있는 양자 저항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아이온큐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 양자조항 블록체인 솔루션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이온큐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주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자 내성 암호 체계를 가진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보편화하는 것인데요. 아이온큐의 최근 기업 인수합병 소식과 기술 방향을 보면 실스크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온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아이온큐를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안전 자산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아이온큐와 디웨이브가 양자주의 주가를 리딩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